자,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현직입니다. 하루 12시간씩 엉덩이 붙이며 공부했습니다. 인기가 줄었다는 건 정말 간절한 사람만 남았다는 말이라 예전보다 합격하기는 더 어려워졌어요.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. 일단 합격하시고 축하드리고 이분도 합격하기까지 엄청 힘들었겠죠. 예, 저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봤던 사람이지만 누구나 열심히 한다고 다 붙는 게 아니에요. 왜 공무원 시험 이렇게 보장하나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. 보통 학원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? 열심히 해서 붙는 사람이 있고 안 붙는 사람이 있어. 생각보다 안 붙는 사람 많아. 왜냐하면 이 공무원 시험도 기본적인 머리가 있어야 돼요. 아무리 구급시험을 하더라도 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이 커트라인 통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왜냐 공무원 시험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극소수만 붙고 절대 다수는 떨어지는 시험입니다. 그렇죠? 특히나 인기직렬은 합격률이 정말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불합격이에요. 뭐 예를 들어 국가직구 평균 경쟁률은 올해 기준 25.2대 1입니다. 확률을 보자면 합격률은 4%, 불합격은 96%입니다. 절대적이죠, 여러분. 그리고 일반 행정 경쟁률은 65대 1이에요. 아마 합격률이 1.5%밖에 안 될 겁니다. 불합격은 98.5. 엄청 높죠, 여러분. 그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정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겠냐고. 공부를 했겠지. 근데 뭐 애초에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, 여러분. 저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왜 공무원 합격권에서 뭐 한 문제 두 문제 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요.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, 여러분. 커트라인이 이번에 국가직 일반 행정이 93점인데 92점, 91점, 90점 맞은 사람 정말 안타깝겠죠. 왜냐하면 아마 그분들은 가제점하고 90점 나왔으면 붙었는 줄 알았을 거예요. 보통 공무원 시험 필기 성적 90점이면 웬만하면 합격하겠네 생각하는데 이번에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마 벽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. 도대체 얼마나 성적을 더 잘 맞아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보통 공무원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라고 합니다. 밑 빠진 독이 물 붓기. 왜냐하면 계속 봐줘야 돼요.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줘야 돼. 봤던 거 떠보고 갔던 거 떠보고 문제 풀고 반복해줘야 돼. 사실 지겨워 이거. 근데 이걸 왜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걸 안 하면 금방 까먹어요. 공부 좀 하다 며칠 쉬고 오잖아요. 배웠던 거 다 까먹어. 상당히 까먹어요. 봐야 되는 양도 많지만 안 보면 까먹는 것도 많아.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일단 반복해줘야 돼. 반복. 안 까먹도록 계속 반복해줘야 됩니다. 그게 힘들어요. 그리고 아무리 이번에 이제 경쟁률이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학교생들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. 이게. 그리고 요즘에는 현직자분들도 말씀하시고 공무원 시험을 치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허수가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. 허수가. 그러니까 직업수험생. 애초에 학교가고 좀 거리가 먼 사람들. 그 사람들 비중이 확실히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. 웬만하면 다 열심히 한다고.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붙기 쉽겠죠 얘기하지만 오히려 붙기 더 힘들어진 게 지금은 이제 공부 좀 해본 사람만 도전하는 거야. 어중이 도중이 다 도전하는 게 아니라.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좀 어중이 도중이 다 왔어요. 공부하고 담을 쌓은 사람도 많았어.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안 와요.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대학물 먹었고 펜을 굴려본 사람들이 와요.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.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못 붙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공무원 시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. 들어와서 후회하면 시간동 낭비라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왜 그러냐면 초봉이 적어서 1년 이내 합격하면 좋지만 여러 번 떨어지면 답도 없습니다. 거기에 월급이 적어서 맞벌이 아니면 답도 없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. 또한 성향이 성장주의면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왜냐하면 무능력하고 일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일을 잘하면 일만 엄청 날아오고 많은 책임까지 져야 해서 스트레스로 그만둔 사람도 많습니다.
또한 민원인의 갑질과 이상한 조직 문화를 견딜 수 있는 멘탈도 있어야 합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이분 현직인 거라고 하는데 이분 약간 부정적이에요. 저도 부정적인 게 있는데 이분 더 심해. 본인이 알 거예요 이게. 약간 이분이 좀 긍정적 얘기를 안 적어요. 이분도 많이 힘든 사람이야. 현직인 사람들 보면 좀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이 글을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.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밝은 사람인지 어두운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어. 근데 이분은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. 이런 글을 하나만 적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적어요. 본인도 알 거예요 이게. 제가 매번 댓글을 보다 보니까 댓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. 이분은 현직 생활에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접을 수 있나? 그만둘 수 있습니까? 못 접는 거야. 왜냐? 내가 지금 현직 생활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? 이 시국에. 근데 불만은 많이 있어요.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이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지만 뭔가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그런 좀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. 누가 봐도 만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. 그렇지 않습니까? 봐봐요. 첫 번째 문장에서 본인의 어떤 감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.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? 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. 들어와서 후회하면 돈 낭비, 시간 낭비라서 고민 많이 해라.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. 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들어왔지만 난 솔직히 좀 후회하고 있다. 이걸 내비친 거예요. 댓글 적으신 분. 본인은. 내가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경험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적은 겁니다. 이분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지금 현지 생활하고 있지만 그 현지 생활이 그렇게 잘 적응한다거나 만족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. 이런 사람도 있어요. 여러분. 어떤 누구는 현지 생활에 뭐 적당히 적응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? 이 조직에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?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. 이분은 아마 후자인 것 같아요. 네, 후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본인은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.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. 왜냐하면 이런 글을 한 번만 적은 게 아니에요.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. 이분이 아마 조직에 불만이 있는 걸 제 유튜브 댓글에 많이 적어요. 많이 적습니다. 아마 그걸 스트레스 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제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. 그방 본인이 조직에 대해서 뭔가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. 제가 여러분 댓글 다 보거든요. 보면 이런 주제를 계속 주제적으로 적는 사람이 있어. 네. 근데 어떡합니까? 만족해야죠. 왜 그러냐면 초봉이 적어서 1년이나 합격하면 좋지만 1년이 합격 못합니다. 웬만하면. 네. 그나마 경찰 소방은 1년 합격하는 사람이 좀 많거든요. 경찰 소방. 왜냐하면 영어가 없기 때문에. 근데 다른 시험 영어가 있어요. 일반 행정은 단기 합격자가 사실상 안 나와요. 일반인적 교육행정은 한 3년 잡아야 됩니다. 보통 2, 3년 잡아야 돼. 경찰 소방 양이상은 단기 합격자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국가지 쪽은. 지방지도 마찬가지고. 네. 이분은 보니까 월급이나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. 딱 봐도 느껴져. 아니 왜 그렇게 좀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 적은 거예요. 뭔가 좋은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이 조직에서 뭔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월급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좀 내비친 것 같아 이게. 그래서 이게 뭔가 좋은처럼 안 느껴져 이게. 거기 월급이 적다. 봐봐. 월급 적다는 얘기 두 번 적었죠. 초봉이 적다. 월급이 적다. 월급 적어도 뭐 아껴 쓰면 되는 거죠.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. 댓글 적으시면. 본인 월급 적은 거 모르고 들어왔습니까? 알고 들어왔잖아요. 알고 들어온 이상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. 맞잖아요. 지금 월급 적은 거 다 알고 들어오잖아요.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적은 것 같아. 월급 적기 때문에 난 혼자 살고 있다. 이게 좋은 조정이 아니라니까 이게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어야죠. 월급이 적어도 뭐 자기는 아껴 쓰겠다. 뭐 큰 돈 안 쓴다 하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좀 뭐 소비를 많이 하고 가지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은 공무원 월급으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야죠. 이렇게. 이분은 좀 보면 좀 공지사에 불만이 많이 가진 것 같아. 누가 봐도. 이분이 제가 보면 좀 지금 아픈데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런 댓글을 좀 많이 적었어요. 제가 삭제도 많이 했어. 이분이 이런 댓글을 한 10개 적었습니다. 좋은 일 합치고 적은 것들. 공무원 썰만 하면 이분이 댓글 달거든요. 그런 사람도 있어. 공무원 썰에만 댓글을 다는 분도 있어. 아마 현직 분들. 근데 그 현직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
이런 분들이 있어요. 뭔가 조직에 대한 불만은 많은데 그걸 뭔가 부풀리성을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좀 공무원 들어나가서 뭔가 불만족스러워 후회하고 있고 월급이 적은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상사와의 어떤 갈등도 조금 정도 가지고 있어. 물론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너무 좀 직관적으로 내비치는 것 같아요, 이게. 그러니까 뭔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한테 선배 입장에서 조언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여기 들어와서 고생 많이 하고 있고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좀 구구절절하게 적었어요. 근데 자 이런 말씀도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떻게 조언이 될 수 있냐 나는 그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. 약간 들어오지 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적은 것 같아 이게. 그러니까 당연히 공직생활 힘들죠. 힘들단 말이야. 그 모르고 들어온 사람 있을까?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힘들까 여러분? 다른 조직이나 다른 직업 안 힘들까? 공무원만 힘들고 다른 거는 뭐 편할까요? 다 힘들죠 여러분.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뭐 공무원만 그래요? 아니잖아 여러분. 직장 다니면 다 힘들지 않으세요? 사람 때문에. 어디 가는 또라이나 빌런 같은 사람 있잖아. 물론 공무원이 좀 더 많을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분 말이 뭐 무조건 틀렸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본인은 뭐이 공직생활에서 뭔가 만족스러운 게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이 크잖아요.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사람마다.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좀 이 직업이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음, 그래도 좀 나은 쪽을 좋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약간 그렇게 현실적인 게 있거든요.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.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. 근데 이분 좀 심해. 예.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성향의 댓글을 좀 덜 적어달라는 의미예요. 댓글을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. 자꾸 본인의 어떤 감정 표현하면서 적지 말라는 얘기예요. 이거 사실 보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이 얘기 듣고 좀 약간은 좀 찔리다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.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본인이 누군지 알 겁니다. 예. 그래서 뭐 다른 공무원도 있잖아요. 다른 공무원들은 또 님처럼 그렇지 않거든요. 뭐 월급 적은 거 알지만 그래도 뭐 내 주제에 이만한 직업이 어디냐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. 그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조직에 뭔가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예. 아무튼 한번 준비할 거면 제대로 하시기 바랄게요. 그리고 나는 공부 성향이 아니다. 성적이 안 나와 싶으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용기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